네,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로 제가 이제 수학과 이제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고1, 고2 이제 내신 대비 설명회에서 이제 수학과 설명회를 맡은 이제 윤다빈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시작해서 네, 어떻게 말씀을 드릴 거냐면 일단 첫 번째 이제 고1, 고2까지 해가지고 이제 1학기 중간고사가 이제 어떻게 치러졌는지에 대한 분석 먼저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중에서는 이제 한강여고랑 한강고등학교 내신을 맡고 있고요. 이제 그 외의 학교들 평택고등학교 순서를 보시면 평택고등학교랑 신안고 그리고 뒤에 이제 한강고랑 한강여고 이제 주요 4개 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내신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평택고등학교인데요. 이제 1학년과 2학년 이제 시험 경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모든 학교들이 대부분 다항식의 연산부터 2차 함수까지를 이제 시험 범위로 책정을 했고요. 뒤에 넘어가다 보시면 알겠지만 신안고등학교만 시험 범위가 약간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교를 제외하고는 다 범위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평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말씀드린 이제 4개 교들 중에서도 가장 이제 수학시험의 난이도가 높다고 이제 말이 많이 나오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이제 공부를 되게 잘했던 친구들 혹은 이제 수학을 그럭저럭 했어요 하는 친구들도 갑자기 평택고에 오면 수학이 50점을 맞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해요. 실제로 이제 저희 아이가 유독 못하는 건가요?가 아니라 보통의 학생들이 이제 많이 겪는 사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그럼 어떻게 이제 시험이 나오느냐? 이제 평택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시험 양사를 한번 볼게요. 이제 함정 문항이 이제 많이 앞에 부분에 출제가 됐는데 뒤에 약간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제 6번과 7번 어떻게 보면 총 이제 문제 수가 23문제라는 걸 감안을 하면 상당히 앞부분에 이제 위치하는 문제이기도 해요. 근데 6번과 7번의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이제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6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애들이 푼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 7번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함정 문제로 출제된 문제였어요. 그래서 아마 작년에 비해서 이제 전반적인 난이도는 많이 감소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이제 커트라인은 뒤에서 한 4문제 정도 이제 이게 1등은 커트라인으로 이제 책정되는 걸로 봐서는 이제 아마 6번과 7번의 오답률이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유형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약간 여러 유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해야 돼 하면 보통은 이제 학교에서 그거 하나만 이제 활용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면 평택고 같은 경우는 얘랑 더불어서 저것도 사용하고 이 단원도 사용하고 하는 식으로 여러 문제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문항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센이라든지 등등의 이제 유형 문제집이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만을 그냥 암기식으로 이 유형은 이렇게 풀어야 돼 하는 문제 풀이법으로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단순한 반복적인 풀이보다는 사실 원리와 근본적인 이해가 좀 요구되는 학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풀어야 돼 하는 암기식이 통하는 건 다른 학교인 것 같고요. 이 문제를 보고서 문제자의 문제의 이제 출제 의도가 어떤 거지? 어떤 걸 사용해야 되지라는 걸 스스로 이제 리스트업 할 수 있는 그런 사고방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평택고등학교의 특징상 교육청 기출문제를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편이기도 해요. 실제로 기출문제가 그대로 이제 출제가 되기도 하고 앞으로 말씀드릴 모든 학교의 이제 특징이기도 하지만 애초에 EBS 교재 자체를 부교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문제의 사고 방식이라든지 스타일 자체가 교육청의 출제 유형과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평택고등학교는 기말고사가 누적 출제가 된다는 점이에요. 다른 학교들은 이제 중간고사랑 기말고사의 범위가 각각이면 평택고등학교는 기말고사 범위에 중간고사 범위가 전체에 이제 포함되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공통수학 원 전체가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중간고사를 이제 다 본 시점에서 이제 시험지를 다들 이제 가방 안에 거의 넣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다 꺼내가지고 자기가 어떤 유형을 틀렸고 어떤 단원이 특히 약한지를 지금 바로 피드백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내일 이제 평택고등학교 이제 다시 개강을 하는 시점인데요. 그럼 아마 저는 학생들을 다 이제 한 명씩 모아가지고 아마 따로 상담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마다 뭘 틀렸는지, 이건 왜 틀렸는지, 그럼 실수가 많다면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고 내가 유독 많이 틀린 유형이 있다면 걔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이런 분석을 지금 학생들 스스로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2학년의 경우에는 이제 지수부터 삼각함수의 그래프까지 출제가 되었고요. 작년과 달라진 점은 2025년 기준으로는 지금 이제 친구들 기준으로 대수랑 미적분 1에 해당하는 범위가 전부 다 이제 중간고사 출제 범위로 다 같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가 되면서 대수 과목만 출제가 된 거죠.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공부해야 되는 범위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긴 해요.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이제 줄어든 시험 범위이지만 스타일 자체는 작년과 되게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교과서와 부교재의 출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왔고요. 근데 평택고등학교는 애초에 부교재 자체가 수능 기출을 그냥 다루고 있는 교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애초에 부교재가 어렵고 부교재의 의존도가 높아봤자 부교재 자체를 학습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택고등학교와 이제 뒤에 나올 신안고등학교 2학년도 마찬가지이지만 부교재 자체를 학습하는 것이 일단 1순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자이스토리나 그런 수능 기출문제를 풀어라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부교재가 그렇다 보니까 출제되는 스타일이 다 거기서 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풀라고 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평택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학년 EBS 교재에서 가끔 출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수능 특강이라던가 아니면 3학년 교재의 수능 완성이라든가.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조금 시간이 조금 남았고 좀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고 싶어. 그럼 뭐 마더텅이라든지 뭐 자이스토리 이런 것도 좋고요. 혹은 갑자기 이제 블랙라벨 같은 어려운 문제집을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1등급 수학이라든지. 근데 그것보다는 저는 3학년에 출제되는 그 EBS 교재 자체를 좀 활용해 보시는 게 어떤가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청 기출문제를 조금 자주 접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2학년도 기말고사는 누적 출제되기 때문에 지금 본 시험을 즉각적으로 리뷰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신안고등학교인데요. 신안고등학교는 분명 시험 기간은 다른 학교들과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2차 함수 단원이 빠졌어요. 그 말인즉슨 기말 시험 범위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많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기말고사 범위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학생들은 들으면 알겠지만 그 여러 가지 부등식 파트에 2차 부등식이라는 단원이 들어갑니다. 근데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의 연계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아마 신안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두 단원을 연계한 약간 고난이도 문항이 많이 출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문항수가 작년에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21문제인 문항에서 25문제로 늘어났으며 이 학교만 유일하게 단답형이 들어있는 학교예요. 다른 학교들은 다 이제 올해로 들어서 객관식으로 전환이 됐고요. 이제 신안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단답형이 존재를 한다라는 점이 약간 학생들 입장에선 조금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에 난이도가 좀 많이 감소를 했어요. 아마도 문항수를 늘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난이도는 줄이려던 시도 같은데 보통 이제 고등학교의 수학시험 1등급 커트라인이 한 80점 중반에서 70 후반에서 형성이 되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신안고등학교의 1학년 커트라인은 92점으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점수대로 형성이 되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학교 자체에서도 기말고사 어려울 거라는 얘기를 지금 벌써부터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안고등학교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시험을 조금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학교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택고등학교는 이제 대놓고 이제 교육청 기출을 많이 활용하는 편이라면 신안고등학교는 그 정도는 아닌데 약간 어떤 식이냐면요. 그래프 문제인데 그래프를 주지 않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인즉슨 문제에 나와 있는 문제를 보고 자기가 직접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기도 하죠. 근데 학생들이 사실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프를 직접 그리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것은 비단 이제 신안고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한강여고, 한강고등학교랑 평고 학생들에도 다 해당되는 문제예요. 함수 문제인데 함수의 그래프가 그림으로 주어지지 않았어. 그럼 그거를 직접 그려야지 풀 수 있다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정말 간단한 문제라도 직접 그림을 그리면서 푸는 연습을 약간 습관화해 주시기를 강조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수업을 할 때 친구한테 계속 얘기를 해요. 이거 빨리 그래프 그려봐. 그래프 그려봐. 무슨 특징인지 생각해야지. 이런 훈련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단순히 이제 수식을 대입하고 이제 그냥 손으로 써 나가기보다는 원리에 기초한 조금 더 함수의 형태랑 관찰을 통한 이제 풀이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부터 시작해서 삼각함수의 그래프까지 역시나 마찬가지로 출제가 되었고요. 이 학교가
부교재 출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학교이기도 해요. 어떻게 내는 거냐면 숫자만 바꿔서 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부교재 풀이를 조금 더 완벽하게 암기하고 학습할 필요가 있는 학교이기도 하고요. 대신 문항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문제당 배점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해요. 한 문제당 5점 넘는 문제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렇다 보니까 한 문제를 틀렸을 때 타격이 좀 더 크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선 실수 관리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학교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단순히 이제 공식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약간 원리와 유도 과정에 집착하는 문제들이 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문제를 풀 때, 부교재를 풀 때도 이제 풀이를 외워야 돼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외우는 것보다는 이 풀이가 왜 이렇게 풀려 나가고 있는지를 학생 스스로 조금 분석해 보면서 학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그 외에 이제 고난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기출 유형 문항 이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부교재를 기반으로 하면서 교육청 기출을 함께 곁들여 가면서 이제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학년 같은 경우에도 1학년 시험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22번 같은 친구들이 완전 킬러 문제로 나온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아마 이것이 이제 1등급 변별 문제로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신안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대놓고 약간 어려운 문제집에서 가져오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1등급 수학이라던가 이런 친구들에서 이제 문제를 따오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이제 조금 고득점을 노리고 싶다. 자기는 이미 선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 하시면 1등급 수학 같은 고난이도 문제집 하나 정도는 풀어보는 걸 조금 추천드리고 있어요. 지금 제가 데리고 있는 학생도 그걸 이번에 조금 풀어보길 권장했고요. 또 23번 같은 문항, 사실 22번 뒤에 23번이 나왔으면 얘가 더 어려워야 될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조금 더 쉽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결론적으로는 여기 도형과 이 도형의 넓이에 대한 얘기였는데 이걸 무작정 넓이를 구하겠다라고 덤벼들면 안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이것보다는 조금 더 문제를 넓게 봐서 약간 여기 있는 도형 사이의 관계를 조금 관찰해야 되는 문제였는데 이게 완전히 어떤 유형이냐 하면 저희 수능 기출문제나 볼 수 있을 법한 약간의 사고방식을 차용한 문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수능 대비를 안 할 건데 기출문제를 풀어야 될까?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학교 시험 문제 자체가 그런 사고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능과 내신을 별개로 보기보다는 조금 이런 유기적인 관계를 보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그런 기출문제를 많이 접해보기를 이제 평소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한광여자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논술령이 이제 사라지면서 문항수가 3문항 증가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항 간의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고요. 그래서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 말인즉슨 앞부분에서 시간을 단축할수록 뒷부분에서 이제 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얘기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많은 문항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형의 활용도가 타 학교 비해서 넓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말로 표현을 하면 이제 다양한 유형을 다룬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지역적인 유형도 많이 나온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유형 문제집을 풀 때 가만 보면 이제 친구들이 나 이거는 잘 안 풀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 친구들한테는 다양한 문제집을 푸는 것보다는 한 개 정도의 문제집을 선정을 해서 여러 번 회독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약점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한 학교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를 보시면 이제 작년도의 시험 문제 유형 난이도랑 굉장히 유사하게 나와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작년 시험 문제가 거의 그대로 비슷하게 나왔는데 하고 느낄 정도의 이제 시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 학생들은 시험 직전이 되면 아예 그냥 한 방 안에 이제 앉혀놓고서 50분을 딱 재고 실전처럼 연습을 해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 실전 연습에서 필요한 게 뭐냐? 이 문제는 이 시간 안에 풀어야 되고 내가 여기쯤까지는 이미 풀었어야 했고 또 사실 실전이 되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는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선택해서 풀고 어떤 문제는 조금 뒤로 미뤄야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는 연습을 사실상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강여자고등학교는 이번에 문항 난이도가 굉장히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커트라인이 좀 낮은 편에 속해요. 아마 문제를 전부 다 풀지 못한 학생들이 태반이었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기말고사를 대비함에 있어서 시간 관리를 조금 신경 쓸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학년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21번 이전에 있는 대부분의 문항은 그냥 교과서랑 부교재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간단한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유형 문제집 몇 개 돌렸다
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문제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21번 뒤에부터 25번까지의 문항, 한 4문항 정도가 이제 변별력을 위한 문제로 출제가 되었고요. 역시나 작년도 시험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학교 시험을 대비하겠다 하시면 뭐 다른 문제집을 푸는 게 아니라 작년 시험을 좀 분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어떤 유형이 나왔고 어떤 스타일로 출제를 하셨더라 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약간 특징적인 거는 공통수학 2의 개념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대수 단원 자체의 특징이 1학년 단원의 내용이 많이 섞이기는 하는데요. 그런 거 치고도 공통수학 2의 메인 개념들이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학습을 하다가 기억나지 않는 개념이 있다. 그럼 무조건 돌아가셔서 한 번 더 보고 오시는 요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한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1학년의 경우에는 이제 교과서 및 부교재에서 볼 수 있는 유형들이 역시나 대부분이 출제가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학교가 그렇지만 이 학교는 특히나 거의 20번 가까이가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로 출제가 되는 편이에요. 그 말인즉슨 거기서 시간을 많이 안배를 해야 뒤에 있는 고난도 문제에 쓸 시간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시중 교재 유형과 유사한 문항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학교 교과서랑 부교재 그리고 저희 학원 교재 외에도 1개 정도의 유형 문제집을 같이 풀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학교 경우에는 약간 교육청 기출 유형을 많이 사용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특히 이게 1학년보다는 이제 2학년에서 두드러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2학년 친구들은 약간 기출 문제집이랑 약간 자이 스토리 같은 거 이런 거 하나씩 이제 선정해서 꼭 풀어봐라라고 얘기를 하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점 유의하셔서 이제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모든 학교에 대고 얘기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많은 교재를 푸는 것보다는 사실 한 교재를 깊이 있게 파는 게 좋아요. 그걸 보면서 뭘 하면 되냐면 내가 어디가 약한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공통적인 유형들이 있어요. 내가 유구하게 틀리는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사실 시중 문제집 되게 잘 만들어진 문제집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만 열심히 파도 1등급 무리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못하는 건 그 한 문제집을 완벽히 끝내는 걸 잘 못해요. 보시면 분명히 틀렸는데 다시 안 푼 문제도 굉장히 많고요. 약간 모르는데 그냥 아는 걸로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잘못 풀었는데 잘못 풀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답이 맞았으니까 괜찮을 거야 하고 넘어가는 문제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에 이제 수학을 학습하다 보면 내가 뭘 모르는지 약간 솔직한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이런 것들을 이제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광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에는 앞에 부분이 굉장히 난이도가 낮아요. 애초에 문항수가 이제 26문항으로 가장 많기 때문에 20번 가까이 되는 문제들은 정말 거의 한 문제에 한 10초, 20초 걸릴 정도로 굉장히 간단한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뒤에 있는 21번부터 26번까지의 문항이 이번에 난이도가 좀 높게 나온 편이기도 해요. 근데 문제들을 잘 관찰하면 자이스토리에서 한 번쯤 봤을 법한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학교에서 제가 지금 작년에 비해서 성적이 꽤 많이 오른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한테 시킨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자이스토리 그냥 하나 주고서 이번 시험 기간에는 이것만 열심히 돌리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조금 효과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유일하게 부교재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자기가 풀 문제집 선정이 하나 꼭 필요하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선정할 때 나는 시험 대비를 좀 열심히 하고 싶어. 어려운 거 풀 거야 해서 막 고쟁이나 블랙라벨 이런 걸 설정하라는 게 아니라 친구가 풀 수 있는 난이도에 적절한 문제집 하나를 선정해서 한 3, 4회독을 하면서 열심히 자기가 뭘 못하고 뭘 잘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이제 풀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아가서 내신과 이제 수능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내신과 수능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별개의 내용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내신 준비는 하면서 선생님 저 모의고사 대비는 안 했어요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요. 근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내신과 수능은 결국에는 하나의 연장선 위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인즉슨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소개드린 4개 학교들이 모두 부교재로 EBS 교재를 선정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시험 문제 자체가 EBS의 스타일과 굉장히 유사하고 교육청의 기출문제 유형을 따르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내신 문제를 풀면서도 자연스레 이제 모의고사 문제들도 같이 잘 풀려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친구들은 자꾸 그걸 따로 보고 자이스토리 같은 거 한번 풀어봐라. 그러면 그건 기출문제집인데 모의고사 저 대비 안 할 건데 꼭 풀어야 되나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결론적으로는 학교 내신 문제랑 모의고사 문제랑 그게 크게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이 이제 준비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내신 시험에서 볼 수 있는 수능 유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제 이걸 보자면 이제 단순히 수식을 대입하는 문제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교육청은. 대신에 뭘 하는 거냐면 보기에 주어진 조건들이 있어요. 보기에 이제 조건들이 이제 주어지면 그걸 활용해서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작은 힌트만으로 이 함수 전체를 파악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막상 친구들이 보면 센에 있는 문제집들은 잘 풀면서 자이스토리에 있는 문제집들은 못 푸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문제 난이도는 비슷하다고 보면 판단이 되는데 왜 못 푸냐 하면 함수의 근본적인 점을 꿰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2차 함수는 이런 거야 라고 외우고 있다 보니까 친구들이 많이 접근하기를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근본적인 거를 이제 조금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요즘 이제 학교에서들도 슬슬 약간 그런 내용들을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를 감안해서 조금 그런 식으로 조금 친구들의 학습 방향성을 좀 잡아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무작정 계산을 해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사실 국어랑 영어 과목에서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물어보는 것들을 보시면 얘가 근본적으로 뭘 물어보고 싶은지가 문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계속 물어봐요. 문제를 써놓고서 여기서 뭘 구하라는 걸까? 이런 걸 물어보는 수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도대체 뭘 구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상 수학도 그런 게 다 필요한 거예요. 이게 도형이 이렇게 생긴 이유는 뭘까? 함수를 이렇게 준 이유는 뭘까? 하는 걸 계속 끊임없이 분석하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말고사 내신 대비는 이제 앞에 말씀드린 걸 바탕으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 일단은 수업에서 기본적으로 개념 학습을 먼저 하게 됩니다. 사실 선행을 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사실 한 학기 전에 선행한 걸 가지고 지금 다시 얘기를 하면 다 까먹은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한번 개념 학습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이 개념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형 문제를 이제 풀이하게 됩니다. 저희 이제 학원 교재는 이제 다음과 같이 생겼는데요. 펼쳐보시면 알겠지만 각 유형별로 문제들이 한 4개에서 5개 정도 이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 교재 같은 경우에는 시중 문제 한 6개에서 7개 가까이를 비교하면서 이제 구성을 한 친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내신 대비를 하면서 접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이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뭐 다른 시중 교재 사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면 그냥 이 친구 하나를 열심히 회독하자라는 마인드로 지금 학생들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유형 문제를 풀이하고, 사실 수업을 하다 보면 풀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 이 문제는 저렇게 풀어야 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상 문제가 있고 정답지에 나와 있는 풀이법만 외우다 보면 그 문제를 그렇게밖에 풀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제 수업을 통해서 이거의 답은 이거야가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도 풀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형 문제까지 전부 다 풀이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시험을 잘 보려면 문제집을 많이 풀고 뭐 이걸 몇 번 회독을 돌리고 이것보다는 학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학교는 어떤 스타일로 출제를 하고 어떤 문제를 내고 싶어 하는가, 또는 이 선생님은 어떤 문제를 좋아하는가,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한 5개년간의 출제 문제들을 다 모아놓은 교재를 이제 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 전주가 되면 사실상 앞에 학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시간 관리가 이제 필수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뭐 정확히 푸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상당히 앞에 부분에서 시간을 절약하느냐 아니냐가 학생들의 이제 성적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전처럼 구성된 어떤 환경에서 실제로 시간을 재고 어떻게 내가 시험을 전개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연습을 마지막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기식이 아니라 이제 수학의 원리 자체를 이제 파악하는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수학적인 개념에 대한 시야를 확장해 나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차 함수란 이런 거야 뿐만이 아니라 2차 함수에서는 이런 특징도 있고 이런 특징도 있고 너는 이런 거에 집중해야 돼 하면서 조금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이제 개념과 문제 풀이에만 그치지 않고 이걸 어떻게 교육청 문제에 적용을 할 것이고, 이제 어떤 앞으로 너가 수능에서는 이 성질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사실 친구들한테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수능은 너무 먼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능이란 얘기를 하면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잘 봐, 이 개념 여기에 이렇게 사용됐다? 라고 보여주면 조금 더 친구들이 이게 이렇게도 활용이 되는구나 하는 걸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능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이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수업 중간중간 저희가 보시면 이제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되게 잘 소통을 하고 계세요. 사실상 수학을 잘하는데 중요한 것은 선생님과 소통이 얼마나 잘 되느냐인 것 같아요. 이제 저가 이제 수업을 하는 추구미이기도 한데 사실 학원에 이제 학생들이 오면 질문을 잘 안 해요. 사실 선생님들과 얘기도 잘 안 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봐 하는데 아무도 저한테 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뭘 이제 시작했냐면 저희가 이제 주 1회 3시간씩 수업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 입장에서는 조금 약간 부담이 되나 봐요. 약간 일주일에 한 번으로 될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자기가 모르는 게 있는데 수업 시간에 다 질문하기에는 시간이 적고 하다 보니까 아예 이제 수업 시간 외에 한 1시간, 2시간 정도의 클리닝 시간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의무적으로 친구들을 불러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어떤 게 있냐면 학생들이 강제적으로라도 질문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가 뭘 모르는지 선생님이 알아야지 또 이제 친구들의 취약점에 대한 보완을 해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뭘 모르고 뭘 힘들어하고 얘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다 등의 이제 분석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실시간 피드백이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학생과 어떻게 보면 선생님과의 약간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라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지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에 조금 있다가 질문 있으시면 저희 뒤에 와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